오송 참사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조사특위 구성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수해 복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 더디기만 합니다. 수해를 당한 상인들과 집이 부서진 시민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가 이들에게 먼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참사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합동분향소에서 김영환 지사의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 조사특위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오송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송 참사가 관청에서 비롯된 재난인 관제라면서 그 책임이 도정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결국 도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보수 진영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최근 논란들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도정과 관련해 사사건건 딴죽 걸기를 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대형 참사가 나니 민주당만 신났다는 풍문이 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보수단체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를 이용해 김영환 지사를 흔들기 위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 도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7명이 요청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18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은 7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오송 참사 특위 활동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고 피해 수습과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진실 규명을 빙자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민주당 도의원들은 수적 열세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정쟁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려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를 저희들이 좀 한번 뒤다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여전히 지난달 침수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곳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나서 일손을 보태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한낮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청주 오송읍 궁평리 일대 마을. 당시 집안까지 빗물이 들어차면서 옷장과 벽면에는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못쓰게 됐습니다. 전남과 대구 등 멀리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옷장을 드러내고 벽지를 뜯어냅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고된 작업에도 한 집이라도 더 도울 생각에 마음은 급하지만 아침부터 찌는 듯한 더위가 걸림돌입니다. 폭염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작업하는 시간이 여기 마치고 딴 데로 이동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근 농가도 땅이 마른 최근에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침 9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아침 8시부터 이제 땡긴 거거든요. 복구 인력이 먼저 투입된 오송과 달리 비교적 피해가 덜한 다른 지역은 일손 부족에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비탈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주택과 논을 덮친 청주 현도면의 한 마을. 젊었을 때 사고로 손을 잃은 농민 혼자 한쪽 팔로 삽질을 하니 진척이 느린 데다 날씨가 너무 더워 힘겹기만 합니다. 해 여기 뜨기 전, 해 지기 전 한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씩 하다 보니까 미치적거리고 한 손 갖고 혼자 하는 놈이 무슨 일이 되냐 이거죠. 나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 온열질환 사망이 폭증할 정도로 심상치 않은 더위에 수해 복구 작업 시간은 정오까지로 제한됐고 휴식 시간도 더 자주 가져야 하는 상황.
역대급 폭염이 시작된 2, 3일 전부터 청주의 수해 복구율은 하루 0.2%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주택뿐 아니라 수해를 당한 상인들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한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인들과 또 주택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청주시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폭우로 마을 전체가 잠겨버렸던 청주시 강내면. 보름여가 지난 거리는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도 곳곳에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고 집기류가 다 잠겼던 가게들은 내부를 아예 드러내 텅텅 비었습니다. 영업하는 가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업 한 달도 안 돼 물에 잠겼던 지하의 한 음식점. 아직도 벽에서 물이 새나옵니다. 전기도 끊겨 임시전력을 받아 선풍기와 온풍기를 24시간 돌려보지만 폭염 속에 자꾸 정전이 돼 속이 타들어갑니다. 에어컨도 보시다시피 새로 사서 20일 가동했는데 저렇게 돼서 이제 청소만 해놓은 상태고 시설을 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다. 이제 다 보시다시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는 아침 지나야지 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가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침수된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말리고 닦고 해봐도 다 쓸 순 없습니다. 푹 잠겼었거든요. 닦고 또 닦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곰팡이가 계속 베어져 나오고요. 주문이 받아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쓸 수도 없는. 가게들마다 청소도 청소지만 벽지와 집기류는 물론 가격 부담이 큰 가전제품과 전자기기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모르니 생활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당장 돈이 필요한 수재민들에게 청주시가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확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가 424곳, 주택 391곳입니다. 29억 8,300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이제 그 정부 그 위로금이라든지 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그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상향안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한편 침수 피해를 당한 청주 지역 주택에 도배와 장판 교체가 무상으로 실시됩니다. 청주시는 오송읍과 강내면, 운천 신봉동 등 침수 피해가 난 주택 350여 곳에 대해 공동모금의 사회공헌기금 7억 원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를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단열과 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진행하며 다만 실크벽지나 강화마루 장판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폭우 피해로 운행이 멈춘 충북선 일부 구간에 오늘부터 대체버스가 투입됩니다. 대체버스는 45인승으로 투입 구간은 증평과 음성, 충주, 제천 구간이며 증평발은 오전 9시 30분과 저녁 8시 20분, 또 제천발은 오전 4시 30분과 오후 4시 50분 하루 2차례 운행합니다. 요금은 열차 운임과 동일하며 탑승역에서 열차 승차권처럼 발권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버스의 운행기간은 복구가 마무리되는 오는 18일까지입니다. 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대전에서 증평 구간은 오늘부터 열차 운행이 부분 재개됩니다. 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전국 곳곳 지역 축제 현장에 바가지 요금이 한창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를 앞두고 해수욕장 상인들이 자정 노력을 약속했는데요. 과연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대전 MBC 김태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를 앞두고 보령시와 대천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영양 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등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하자 비슷한 사례를 막자며 약속한 겁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요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대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매년 오락가락하는 가격에 시비가 잦았던 파라솔 대여료는 정찰제를 시행 중입니다.
낙찰제로 15,000원씩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봤는데 파라솔 하나당 15,000원이라고 하셨고요. 조개구이집과 횟집 골목에도 대부분 시가 대신 메뉴별 가격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대로는 다 그대로 판매하시는 거죠? 네, 다 똑같아요. 거의 표준 가격. 옛날에는 그렇게 가격 표시 안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다 가격 표시제를 하고 있어요. 보령시는 물가관리 특별팀을 편성하고 축제장 일대 먹거리 안전과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게 가격표 게시해 주시고 그 게시된 가격표대로 요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데 지난 주말에만 20만 명이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바가지 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대천관광협회가 현장 조사와 피해 보상에 나섭니다. 시나 저희 협회에 전화가 오면 우리 업주들이 또 뭐가 또 잘못됐는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관광객 직접 연락을 통해서 또 조치를 하고, 협회 측은 바가지 요금 근절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는 단체 관광객 알선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동참하는 업체에는 착한 가게 현판을 달아 관광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충북도 내 신규 환자 수가 올해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추가된 도내 감염자는 1,941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2,007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세 자릿수를 유지하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11일 다시 1,000명을 넘었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293명까지 상승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2를 기록해 확산을 뜻하는 기준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염 취약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8월 한 달을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충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12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2% 상승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1년 전보다 21.4% 올랐고 신선식품 3.8%, 서비스 3.3%, 농축수산물이 1.6% 오른 반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은 1% 하락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연속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성군은 민선 7기 이후 투자 유치 10조 원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1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22년 12월 기준 충북 고용률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괴산군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왔으며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천시 산하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됩니다. 제천시 의회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배우 진영과 김혜원이 오는 10일 열리는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를 맡습니다. 충주 출신의 진영은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프로듀서로 인정받았으며
내 안의 그놈과 구름 및 그린 달빛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 중입니다. 김혜원은 지난 2008년 데뷔 이후 도어락과 으라차차 와이키키2 등 드라마와 뮤지컬은 물론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나눠 듣자며 수험생에게 접근해 돈만 가로챈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수험생 30여 명에게 1,20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